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는 의사소통의 필요성, 우리가 왜 이 의사소통 능력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요점을 말을 했죠. 바로 자기 어필과 관계 형성과 무엇보다 일에 관련된 효율적인 업무 진행에 관련된 측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 측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대학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추후 사회에 나갔을 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다. 즉, 이 의사소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기초 능력으로서의 의사소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가 말을 잘한다, 발표를 잘한다, 관계에 대한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것과 다르게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우선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선 직업 기초 능력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건 그냥 단어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직종, 직위와 전혀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무, 그러니까 대부분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바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업무의 종류군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들은 다를 겁니다. 뭐 회계사라면 회계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이고, 프로그래머라면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이면 그걸 다루거나 분석하는,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숙련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이전에 모든 업무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한 어느 정도의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요. 막상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능력을 바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직업 기초 능력은 크게 10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 10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도 다른 수업이나 저희가 관계 2학기 때 혹은 다른 측면에서도 이 직업 기초 능력이 다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배울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대부분의 모든 직업군에서 요구되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거죠. 두 번째는 수리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은 약간 이걸 수리를 수학 능력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언가를 계산한다 보다는 간단한 수적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라는 게 어떠한 여러분이 수적인 개념이라든가 표를 구성한다든가 기본적인 측면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의 간단한 수리 능력 정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개발 능력입니다. 내가 그걸 단순히 어떠한 업무만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개발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원관리 능력, 그 다섯 번째는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자원관리 능력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원, 이게 회사에 주어진 자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의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간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대인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 특히 조직에서라고 한다면 대인관계 능력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팀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를 다루는 능력, 기술을 다루는 능력, 이 조직, 내가 속한 조직을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까지도, 이러한 10개의 요소를 바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뭔가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NCS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그러한 시험을 볼 때도 보면 우리가 이 능력을 왜 필요로 하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짝 말씀드렸죠?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어필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업무 효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NCS, 그러니까 조직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목적은 그냥 간단합니다. 뭘 돌려서 말하더라도 간단해요. 직업 기초 능력이 왜 필요한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을. 그 안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문제를 해소해야 돼?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수리 능력이 필요해?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한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업에서 배우는 NCS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능력치는 대부분의 목적이 뭡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측면에서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선 이러한 정해진 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이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소통 능력은 뭐가 다른가? 하위 요소를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위 요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위 요소는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서에 대한 이해 능력이에요. 이해 능력. 왜 여기 문서가 나오냐? 이건 의사소통 능력인데 왜 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문서냐? 의사소통을 말과 귀로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했던 게 업무적인 효율성이잖아요. 얼마나 대면을 한다. 대면을 해서 말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늘 대면에서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해야 돼서 대면을 회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겠죠. 곡해 없이 계속 질문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상대도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늘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조직에서 특히 회사에서 의사소통은 말로 한다라는 거 외에 문서로 오고 가는 측면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죠. 글로 표현되고 글로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단순히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쓰고 이해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겁니다. 문서 이해 능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직무와 관련된 그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서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긴 할 겁니다. 이 문서를 그 목적에 맞게 쓴 사람의 의도에 맞게 이해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서를 보고 이해한다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해하는 것 외에 내가 할 말 혹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는 능력도 필요할 겁니다. 이게 바로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쓰고 보고 이해한다라는 것들이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으로 구현이 되고 있죠, 대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종류는 이제 글의 종류에 따라서,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기획서라든가 보고서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이 조직 차원에서 조금 더 상대를 이해하기 쉽게 쓰는 방식,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세이를 쓰는 건 아니니까요. 에세이를 쓰는 방식과 실제 회의록을 쓰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은 각각의 문서를 정확하게 적는 방식을 배워야 되고 그 문서를 이해하거나 정리하거나 분석하는 방식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바로 이제 말로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떨 것 같아요?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여러분이 신입사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숙지해야 되고 그 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죠.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경청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얼만큼 잘 알아들을 수 있는가. 우선 여러분들은 나 잘 알아듣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차이는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주변 친구들,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과 얘기하는 방식과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고 상사이고 다른 문화권과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얼만큼 구체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집에 대화 문화가 있는 그런 집이면 다르겠지만 조금 어색한 부모-자식 관계가 좀 더 어색한 집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억지로라도 혹은 그걸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능력을 같이 길러야 될 거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표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용어, 신조어, 은어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사용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따로 공부를 하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요새는 삼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귀기 전 단계를 삼기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탐나라고 치면, 탐나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제 나이대 사람들은 다 제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탐나하면 타임라인의 준말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표현을 써봤자 제가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대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상사들은 못 알아먹을 확률이 꽤 높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활한 표현을 위해서는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문화권을 이해하고 그 측면에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바꿔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청 능력과 더 나아가서 의사 표현 능력까지도 포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서를 기반한 문서 이해 능력, 그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 말하기와 듣기를 기반으로 한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이 바로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하나는 바로 지금 시대상과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요. 바로 기초 외국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종을 가시던 케이스에 따라서는 외국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꽤 많겠지만 지금 시대 자체가 워낙 다문화 혹은 다양한 계통의 사람들이라든가 외국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는 걸 전제로 깔아놓는 측면이 많습니다. 직무에 따라서는 외국어를 쓰지 않는 경우도 꽤 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선 이러한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 외국어 능력까지 이 5가지를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로 봅니다. 정의를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공식적으로 정의는 약간 이렇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글, 말을 읽고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단어로서 외운다가 아니라 결국 뭘 잘하기 위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글로서 표현되는 문서 이해와 문서 작성이 있고 말과 듣기로 표현되는 경청과 의사 표현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대의 변화상에 따른 기초 외국어 능력이 같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화면에 여러분께 이제 이 각각 하위 요소에서 이제 배울 만한 세부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수업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 측면을 막 너무 이제 설명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실습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 봤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달리 실제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측면.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오차와 힘든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직에 적응하시거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옆에 이제 댓글로 이 유튜브 채널 유튜브 댓글로 본인들의 질문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출결 지원을 위하여 출결 지원 체크를 위하여 가능하시면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 수업에 대한 측면을 본인들의 학과, 분반, 이름, 학번 요소를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유튜브 댓글로 좀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제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질문과 상담과 고민거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